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주부이자 맞벌이 하면서 열심히 살아왔던 엄마입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함께 가정을 꾸리며 행복한 일상을 꿈꿨지만 지금은 그 꿈이 깨어진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지고 사정상 휴직을 못한 채 일을 해야 했어요. 남편과는 맞벌이였죠. 아이 키우는 맞벌이 주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아실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저를 완전히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선택한 저는 지금 싱글맘으로 살고 있어요. 이혼 사유라고 하면 남편의 외도라든지 고부 갈등이라든지 하는 일을 떠올리시겠지만 저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어요. 외도는 외도인데 정말 막장 드라마에나 나오는 일이었다고 하면 될 것 같네요. 결혼 전에 남편의 여자 관계를 몰랐냐고 물으신다면 저의 대답은 네와 아니요, 둘 다입니다. 사실 우리가 서로에게 연애가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남편을 만나기 전에 연애 경험이 있어요. 물론 정말 사랑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마찬가지인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 남편 역시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게 사귄 여자가 있었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 서로의 예전 과거를 들춰봤자 뭐 하겠습니까? 저는 예전 사귀던 사람이 어찌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번, 남편과 한창 결혼 준비를 할 때 남편과 제가 크게 싸운 사건이 있긴 했어요. 바로 남편에게 웬 여자가 연락해서 흔들어 놨던 일이 있었거든요. 결혼 준비하면 원래 의견 차이로 종종 싸울 일이 있잖아요. 우리 커플도 예외는 아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 사소한 일로 이 결혼을 한 해 만에 싸운 일이 있었는데요. 하필 그 시기에 남편이 온 여자와 문자를 주고받는 사실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저는 당연히 그 여자가 누군지 물었어요. 문자 내용이 제가 열받을 만한 내용이라서 더 캐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는 누군데? 오빠한테 결혼을 빨리 할 줄 몰랐다는 둥, 결혼 전에 만나고 싶다는 둥 하는 거야? 결혼 앞둔 남자가 여자랑 연락 주고받는 걸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거리낄 게 없으면 누구인지, 왜 연락했는지 다 말해봐. 아이, 아무것도 아닌 여자야. 그냥 학교 다닐 때 친하게 지냈던 동기인데 그냥 결혼 소식 듣고 놀라서 그런 거지. 우리 결혼식에도 올 사람이라니까? 글쎄, 여자는 촉이라는 게 있어. 결혼 축하해 줄 사람이면 이렇게 질척거리는 문자 보내지 않는 법이거든? 나랑 파혼하고 싶지 않으면 앞으로 이런 여자들 연락은 깨끗하게 차단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선배랍시고 문자 주고받는 거 한 번이라도 봤어? 나는 상대방이 오해할 만한 일은 아예 만들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알았어, 알았어. 네 말대로 할게. 알았으니까 이제 와서 나랑 결혼 안 한다느니 그런 말이나 앞으로 제발 하지 말아줘라. 그냥 결혼 축하한다는 말을 그냥 아는 여자가 왜 굳이 결혼 전에 둘이 만나서 술 먹으면서 하자고 하겠습니까? 저는 제가 과민 반응을 보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연락을 다 끊은 걸로 믿고 있었어요. 그 사람 말로는 그냥 학교 다닐 때 아는 동기라고 했지만 저도 느낌이 있죠. 사귀던 여자 중에 한 명이었다는 느낌이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끊어놔야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결혼은 저보다는 남편 쪽이 아쉬운 게 많았을 거예요. 저희 친정이 시댁보다 훨씬 잘 살기도 했고 시댁에서는 도움을 거의 기대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도 그때는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남편이 제 말을 다 들어주는 편이라 제가 여자와 연락을 끊으라고 하니 하자는 대로 하더라고요. 그 뒤로는 그 여자 동기라는 사람과 연락 주고받는 일은 제 눈에 띄지 않아서 저도 다 관계 정리가 끝났다고 믿고 있었고 결혼한 이후에는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어찌 아이를 바로 가진 우리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제가 하필 그즈음 회사에서 승진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휴직하기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렇다고 아이를 혼자 돌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래서 생각해 본 게 양가 부모님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경제적으로는 괜찮으시나 아빠가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돌봄을 부탁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 시댁은 거리가 멀기도 하고 시어머니께서도 도와주실 형편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일지 함께 고민해 보자고 했죠. 나는 영아 어린이집에 우리 딸은 못 맡기겠어. 이렇게 어린아기를 맡기면 혹시 아플까봐 걱정도 되고 내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렇다고 당신이 지금 당장 휴직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차라리 돈을 좀 쓰더라도 우리 아기 전담해서 봐줄 수 있는 베이비시터 이모님을 찾는 게 어떨까? 집에서 돌봐주시니까 우리도 마음 편하고 좋잖아. 돈이야 우리가 둘이 벌면 그거 하나쯤 못하겠어? 그래, 내 생각에도 어린이집보다는 시터 이모님 고용하는 게 맞을 것 같네. 그럼 나도 휴가 끝나기 전에 아기 맡길 업체 알아볼게. 당신도 한번 같이 알아봐줘. 남편은 맞벌이 하니까 괜히 돈 아끼지 말고 믿을 만한 베이비시터를 고용하자고 제안했어요. 하지만 신뢰할 만한 베이비시터를 찾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업체를 통해 알아보고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분이 없어서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를 맡기기에는 아무래도 불안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여보, 내가 지금 이모님 면접을 10명을 넘게 봤거든? 대체 내 눈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어. 괜찮다 싶으면 돈을 너무 많이 요구하고, 돈이 좀 적다 싶으면 사람을 못 믿겠고. 아, 고민이다, 정말. 당신은 좀 알아본 데 없어? 업체를 끼고 해도 믿을 만한 사람 구하기가 힘드네. 이러다가 나 복귀할 때까지 사람 못 쓰는 거 아닌가 몰라. 원래 사람 구하는 게 제일 힘든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아기 봐줄 사람인데 당연히 신중하게 찾아야지. 근데 시간이 부족하니 원. 남편과 이야기를 나눈 후 한동안 고민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가 며칠 후엔가 남편이 괜찮은 업체에서 정말 좋은 사람을 찾았다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내가 아는 업체가 있어. 내가 아는 회사 선배가 이 업체 통해서 한 분 시터를 썼는데 나이가 젊지만 아이를 잘 돌본다고 하더라. 전에 우리 회사 선배 집에서 아이를 봐줬던 경험이 있대. 애들도 시터 이모님을 엄청 잘 따르고 보육교사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잘 본다더라. 내가 거기로 한번 전화해볼까? 이름대만 다 아는 업체이긴 해. 아마 당신도 알걸? 저는 그 말을 듣고 이거다 싶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좋겠네. 그럼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혹시 나한테 직접 연락처 줄 수 있어? 내가 직접 만나볼게. 그래, 내가 고용업체 통해서 연락해서 당신한테 직접 전화해보라고 할게. 당신이 직접 시터 이모님 만나서 어떤 분인지 확인해봐. 당신은 딱 보면 믿을 수 있을지 없을지 감이 온다며. 내가 만나느니 당신이 보고 결정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만나는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시터라니 여전히 걱정스럽긴 했지만 이 기회에 좋은 분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랐어요. 남편에게서 연락처를 받아서 직접 베이비시터 후보자를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그분이 오셨는데 알고 보니 저보다 겨우 2살 더 많은 젊은 분이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이를 돌본 경험은 없다고 했지만 자신감 있게 자신이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조금 의아했습니다. 아이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경험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처음부터 진한 화장에 향수 냄새까지 뭔가 경험이 있다는 말을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느낌이 좀 그랬지만 그래도 남편 소개로 오신 분이니 면접도 안 보고 내칠 수는 없는 노릇이라
면접을 시작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이를 돌본 경험이 많지는 않다고 들었어요. 아직 미혼이신데다 아이도 안 낳아보신 분이 굳이 왜 이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사실 남의 아이 봐주는 일이 돈이 많이 준다고 해도 젊은 분들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분이 자신감 있게 대답하셨어요. 네, 제가 아직 결혼은 안 했고 내 아이 키운 경험은 없지만 제 동생들이나 조카들을 돌본 경험이 있어요. 또 들으셨는지 몰라도 이댁 아버님 회사 동료분 아기 때도 제가 돌봐드렸고요. 그리고 제 신분은 중개업체 통해서 다 증명했으니 믿으셔도 됩니다. 제가 아이를 워낙 좋아해서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고요. 아이들과 잘 어울리고 특히 아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이들을 어떻게 돌봐야 할지 대학 때부터 배웠고 엄마랑 소통도 잘할 자신 있고요. 아마 저한테 맡기시면 마음 편히 직장 생활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조금 의아했지만 그분의 자신감과 열정이 무언가 신뢰감을 주는 것 같긴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확답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의 반응도 중요하니 며칠 보살피면서 서로 맞는지 조율해보자고 했습니다. 네. 저도 남편에게 소개받은 분이라 그런지 다른 분보다는 마음이 가네요. 어쨌든 선생님도 우리 아기랑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실 거고, 저도 엄마 입장이다 보니 아무래도 아기를 잘 보실 만한 분인지 판단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일단 며칠 같이 지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보수는 당연히 쳐드릴게요. 네, 충분히 이해해요.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지내보는 시간을 며칠간 가지기로 했습니다. 아이에게 잘 맞는 분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내보니 걱정했던 것과 달리 괜찮았습니다. 아이가 불편해하면 울거나 칭얼거릴 법한 상황에서도 아이 욕구를 잘 알아주는 거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이와 잘 지내는 모습을 보니 이분을 고용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당신이 말한 그 시터 이모님 말이야. 나보다 2살 많은데다 결혼 경험도 없고 출산 경험이 없는데 아이를 꽤나 잘 보시더라? 나도 아주 나이 든 아주머니보다는 젊은 이모님이 더 센스 있고 좋은 것 같아. 우리 지우도 불편해하지 않는 것 같으니까 그냥 이분을 채용할까 하는데? 남편은 드디어 고심한 일이 해결되어 기쁜지 활짝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여보. 나도 이제까지 본 아줌마들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더라. 뭔가 사람이 센스도 있어 보이고 애 낳아본 사람만 애 잘 키우란 법은 없잖아.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다며. 요즘 그런 인력을 베이비시터로 찾기 힘들 거야. 역시 소개로 한 보람이 있었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아이를 잘 돌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일단 상주하는 시터 이모님이 아니어서 아침에 우리 출근 전에 우리 집으로 출근하셨고 제가 퇴근하면 집에 가시는 걸로요. 보수도 솔직히 동종업계 다른 베이비시터들이 받는 돈보다 많았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만 잘 봐주신다면 그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업체에 붙이기로 하고 저는 매달 비용을 절반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었어요. 아기도 분유를 정해진 시간에 잘 먹어서 체중도 많이 늘었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이는 편안하고 잘 준비된 상태로 자고 있었어요. 시터 이모님이 정말 잘 돌봐줬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퇴근할 때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보너스도 드리면서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어요. 아이가 2돌 정도 될 때까지만 이 상태로 마음 편히 직장 생활하면 더 바랄 게 없다고 생각했죠. 남편도 만족감이 컸습니다. 일단 제가 육아 스트레스가 적어지니 자기에게 불똥이 튈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제가 직장 생활 열심히 하라고 배려를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요. 간혹 야근이나 회식이 있으면 남편이 빨리 퇴근해서 시터 이모님과 교대를 하겠다고 자발적으로 나서주니
제 입장에서는 그저 고마웠습니다. 다른 집은 남편이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거나 밖으로 돌면서 술 마시고 다니는데 우리 남편은 자진해서 집에 빨리 오려고 했으니까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제가 이웃집 아주머니에게 좀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시터 이모님이 출근하시는 주말에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잠시 집 앞 공원을 산책 중이었는데요. 저 이사 올 때부터 인사드리고 지내온 옆집 아주머니가 반갑게 아는 척을 하시는 겁니다. 아주머님은 아이들이 이미 대학생에 직장인이라 큰 신경 쓰고 살 일이 없는 분이셨는데요. 우리 아기 태어났을 때도 작은 선물도 주시고 관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냥 동네 오지랖 넓은 감초 아줌마랄까요? 아기는 없지만 말은 좀 많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아이고 새댁 오랜만이야. 요즘 아기 보랴 직장 생활해라 바쁜가 봐. 통 얼굴 보기 힘드네. 네,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애 키우면서 일하는 게 영 쉽지만은 않네요. 그래도 아이 돌봐주시는 이모님 좋은 분을 만나서 맘 편히 다니고 있어요. 아주머니는 잘 지내시죠? 잘 지내다마다 나야 뭐 별일 있겠어? 근데 세댁, 집에 애 봐주는 이모님이라는 여자가 혹시 젊은 사람이야? 네, 맞아요. 아직 미혼이신데 보육교사 자격증도 있으시고 이쪽 일에 경험이 있으시대요. 우리 애를 잘 봐주실 것 같아서 석 달 전부터 봐주고 계세요. 어머, 그래? 그럼 맞는구나. 내가 몇 번 본 여자가 애 봐주는 사람 맞는 거네. 나는 하도 젊어 보이길래 새댁네 언니가 집에 와서 애를 봐주나 했어. 그런데 갑자기 아주머니가 저에게 조심스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새댁, 혹시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요즘 세상이 좀 흉흉해? 내가 이런 말하는 거 참견이라 생각하지 말고 들어. 내가 실은 새댁네 집에서 본의 아니게 그 시터 이모님이라는 여자가 자주 외출하는 걸 봤거든. 볼 때마다 그 여자가 항상 너무 옷을 차려입고 나가서 나는 베이비시터인지 전혀 몰랐다니까. 아니 애 본다는 사람이 그런 화장에 옷을 입고 온다는 게 말이 돼? 혹시 모르니까 집에 카메라 같은 거. 요즘에는 홈캠도 많이 설치들 하더라. 그런 거 설치해서 지켜보는 게 어때? 물론 안 그렇겠지만 혹시 모르잖아. 내 새끼 맡겨놨는데 그 정도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지. 외출하는 걸 보셨다고요? 뭐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가셨겠죠. 카메라는 글쎄요. 서로 믿고 지내는 게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요. 그래도 내 말대로 하는 게 좋아, 새댁. 나 같은 사람은 느낌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 어쨌든 앞으로 혹시 무슨 일 있으면 내가 알려줄 테니까 새댁은 새댁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해보라는 거야. 알았지? 아무리 아주머니가 감초 아줌마처럼 여기저기 참견하고 다니는 분이라고 해도 내 아이와 관련한 얘기라 그런지 허투루 넘어가지지 않았어요. 사실은 저도 아이 맡기면서 홈캠이나 CCTV를 생각해 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남편이 반대를 했어요. 요즘 못 믿을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각박하다나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업체 통해서 확실한 사람 고용한 거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거라면서요. 오히려 카메라 설치하면 사각지대에서도 나쁜 짓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옆집 아주머니 말을 듣고 보니까 너무 찝찝한 겁니다. 아무리 제가 그분을 믿고 내 아이를 맡긴다지만 혹시나 내가 모르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말대로 카메라 설치를 고민하며 얼마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초반 몇 달간은 정말 잘하려고 하시고 내 눈치도 열심히 보시던 시터 이모님이 조금 달라지긴 했더라고요. 출근할 때 복장도 뭔가 멋부리는 복장이었고 화장도 진해서 제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카메라 설치를 하자고 했어요. 물론 시터 이모님에게도 동의를 얻자고 했습니다. 그래야 행동도 조심할 것 같아서요. 카메라를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가 될 수 있어. 당신 요즘에 개인정보 침해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그러다가 시터가 관둔다고 해봐라. 여러모로 우리 손해야. 우리가 시터님을 신뢰하지 않을까? 사람을 믿는 게 우선이야. 당신은 왜 이웃집 오지랖 넓은 아줌마 말만 듣고 그렇게 신경을 쓰냐? 우리 아기를 봐라. 저는 남편의 우려를 이해하면서도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답했어요. 알아. 믿음 중요하다는 건 나도 동의해. 하지만 아줌마가 괜한 소리 하겠어? 하루 종일 애 맡기는 엄마가 도중에 우리 아이가 잘 지내나 궁금한 건 당연한 거야. 아주머님이 그러시더라. 시터 이모님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밖에 외출을 하신대. 근데 애를 집에 그냥 놔둔다는 거잖아. 나는 그게 너무 신경 쓰여. 애당초 애 봐주는 분이 맨날 옷도 그렇고 화장도 그렇고 저러고 와서 내 놔두고 외출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자 남편은 뭔가 뜨끔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래? 외출을 하신단 말이지? 난 그건 몰랐네. 근데 아마 아이 잘 때 개인 볼일 보러 잠깐씩 나간 게 아니겠어? 하루 종일 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고작 이 일로 카메라 설치까지는 좀 심하다. 남편은 카메라 설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저는 남편이 반대한다고 해서 설치할 생각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요즘에는 작은 홈 카메라도 스마트폰과 연결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아서 저는 거실에 작은 홈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물론 남편은 아마 이 카메라를 단순한 장식품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며칠 동안 카메라로 지켜본 결과 이웃 아주머니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터 이모님은 무슨 일인지 너무 자주 외출을 했어요. 게다가 제 앞에서 그동안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행동을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딱히 학대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이한 행동을 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우리 부부가 출근을 하면 아이 분유를 먹이고 조금 토닥거려 재우는가 싶더니 안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있다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올 때 걸치고 있는 것들이 전부 제 옷이었습니다. 드레스룸 구석에 놓은 가방까지 들고서 아이가 자는 걸 확인하고는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싶었는데 아주 오래는 아니고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들어오더니만 저 퇴근하기 전에 또 외출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옷을 고이고이 벗어서 제 드레스룸에 걸어놓는 듯 했습니다. 집에 오면 제 옷을 입고 다닌 흔적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모습이 소름 돋았습니다. 당장 자를 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람을 쉽게 자르지 못해요. 그냥 해고하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서 사람을 골치 아프게 하고 돈도 요구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카메라 설치를 모르는데 제가 봤다고 하면 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상의하고 그 여자를 내보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극구 반대하는 겁니다. 정말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극구 반대를 했어요. 그 반대가 너무 강해서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여보, 내가 괜히 내보내자는 게 아니잖아. 내가 들은 말도 있고 요 며칠 지켜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래. 원래 처음에는 잘 보이려고 내 눈치도 보고 잘하더니 아무래도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사람은 다시 구하면 될 일이잖아. 우리 돈을 거의 300만 원 가까이 주는데 내 맘에 드는 사람을 못 써야겠어? 당신이 대체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는데? 엄마인 내가 싫다잖아. 사람을 다시 구하는 게 뭐 쉬운 일이야? 그러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얘기해서 개선을 하게 해. 그럼 되잖아. 애 보는 일이지만 엄연히 자기 근무 시간이야. 마음대로 근무지 이탈하는 것부터가 글러먹었다고. 다른 것도 있지만 당신한테는 차마 말은 못하겠다. 여보, 하루 종일 애 보는 거 당신은 할 수 있어? 당신도 애 자면 잠깐씩은 다른 볼일 보잖아. 애 잘 때 잠깐 나가는 게 뭐 어떻다고 그래. 그런 일로 사람 자르면 그거야말로 갑질이지. 요즘 사람 함부로 잘랐다가 낭패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당신 그 여자 자르고 또 10명씩 면접 봐가면서 사람 구할 자신은 있고? 그 후로도 시터를 내보내는 문제로 여러 번 싸웠고 남편의 의견과 제 의견 사이에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어요. 제가 며칠 동안 대안을 찾느라 고심하는 사이 일이 터진 거죠. 저도 시터 외출이 신경 쓰여서 사실 옆집 아줌마 핑계를 대며 조심해달라고 좋게 말은 했어요. 하는 거 봐서 계속 고용할지 말지 고민 중이었는데 여지없이 그날도 외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한창 뒤집기하며 몸을 움직이는 우리 아기가 소파에서 잠들었다고 그대로 놔두고 나간 겁니다. 홈캠 알림이 와서 보니 아기가 소파에서 자다 떨어졌는지 우는 소리가 나길래 저는 가슴이 철렁한 나머지 급히 회사에 연차를 내고 출근한 지 2시간도 안 되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시터 이모님은 안 보이고 우리 아기가 소파 밑바닥에서 눈물과 땀이 범벅이 돼서 악을 쓰며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저는 일단 아기를 진정시키고 기다렸습니다. 다행히 멍이나 다친 곳은 없어 보였어요. 한 15분쯤 지나니 문 여는 소리와 함께 시터 이모님이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더라고요. 이모님, 어디 다녀오시는 거죠? 우리 애가 지금 바닥에 떨어졌는데 큰일 날 뻔한 거 아세요? 대체 애를 소파에 그대로 놔두고 가시면 어쩌나요? 이 상황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사모님, 죄송해요. 제가 은행에 볼 일이 좀 있었는데 아기가 자니 금방 다녀오려고 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할게요. 조심해 주세요, 이모님. 저도 사람이라 자꾸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눈에 띄게 되면 제 아이를 이모님께 맡기는 게 싫어질 것 같으니까요. 제가 믿고 맡긴 만큼 기본은 지켜주세요. 그날은 제 옷이나 가방을 걸치지 않았더군요. 만약 그랬더라면 그 자리에서 당장 내보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그 일로 이 여자를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 남편이 알려줬던 업체로 바로 전화를 해서 컴플레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분으로 교체를 해달라고 하려고요. 내 입으로 베이비시터에게 바로 해고 통보를 하기보다는 연결된 업체를 통해서 해야 저도 할 말을 하고 다른 분 소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얘기해줬던 용역 업체로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 고용할 때는 남편이 모든 걸 알아서 연락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아이를 맡기면서도 처음 연락을 하는 셈이었죠. 그런데요. 제가 업체에 전화를 해서 도우미 교체를 요청한다고 하니 엉뚱한 말을 하는 겁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김미경이라는 분은 저희 회사에 고용된 분이 아니신데요. 혹시 이름을 잘못하신 건가요? 그럴 리가요. 저희 집에서 지금 몇 달째 일하는 분인데요. 우리 남편이 계속 비용도 지불했고요. 이름도 김미경 그 이름이 맞아요. 다시 한번 정확히 확인 좀 부탁드려요. 제가 유령 도움이라도 쓴다는 건가요? 이건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고객님. 근데 아무리 봐도 그런 여자 이름은 없는데 이상하네요. 제가 일단 다시 확인해보고 연락드릴게요. 제가 너무 화나서 따졌더니만 업체에서는 다시금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역시나 그런 이름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제가 남편 이름을 말하니까 우리 남편 이름으로 베이비시터 도우미 의뢰를 한 이력도 없다는 겁니다. 다른 업체로 착각하신 것 같다길래 저는 재차 확인했습니다. 업체에서 거짓말을 이유는 사실 없죠. 뭔가 제가 모르는 사실이 있구나 싶었습니다. 업체에서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거짓말한 사람은 남편인 거죠. 그래서 일단 업체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사실 확인을 하고 끊었습니다. 뭔가 기분이 싸하더라고요. 남편이 거짓말한 이유를 생각해보니 그 여자를 꼭 베이비시터로 고용하고 싶어서였겠구나 싶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그 여자 뒷조사를 그날부터 시작했어요. 물론 당연히 남편 몰래였죠.
아는 건 이름과 전화번호 정도였지만 요즘 사람 하나 신상 터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일단 전화번호 저장하면 메신저 프로필로도 대충 파악이 되고요. 그런데 혹시나 해서 그 여자 이름으로 요즘 많이들 하는 SNS를 검색해 봤는데요. 그게 판도라의 상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을 추궁할 것도 없이 저는 기막힌 사실을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요즘에 연애 중이더라고요. 그것도 유부남과 아주 버젓이 대놓고서요. 저는 그 여자가 올려놓은 사진을 쭉 검색해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에서 매일 보는 얼굴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내 남편이자 내 아이의 아빠가 그 여자 사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내 집에 드나들면서 남편과 연애 중이었더라고요. 도대체 언제부터였는지 예전 것부터 거슬러 올라가 봤더니만 어이없게도 제가 결혼한 직후는 물론 그전에도 잠깐의 공백이 있었지만 만났더라고요. 그제야 그 여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되더군요. 바로 남편 놈의 전 여친이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귀는 동안 한 번도 김미경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어요. 그런데 전 여친들 중에서도 하필 제일 애절했던 여자였던 모양입니다. 결혼 전 질척거리며 남편에게 만나자고 하자던 그 여자이구나 하는 생각이 대번에 들더군요. 그 여자 SNS에는 남편과의 연애 과정이 너무나 소중한 추억으로 고스란히 다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 과거에 연연하는 여자는 아닙니다만 결혼했고 인연을 끝냈으면 현재의 가정과 배우자에게 충실해야 하는 거잖아요. 애까지 낳고 과거 여자를 집에 끌어들이다니요. 남편의 거짓말을 알고 저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의 정체를 알았으니 더 이상 우리 집에 드나드는 꼴은 못 보겠더라고요. 업체에 고용된 사람도 아니었으니 그동안 남편 놈은 그 여자에게 고스란히 돈을 갖다 바친 거였어요. 게다가 그 돈의 절반은 제 월급에서 나간 돈이었습니다. 서로 맞벌이하니 절반씩 부담하자고 해서 그리했더니 내가 번 돈을 전 여자친구에게 갖다 바치고 있었다니요. 무슨 증거를 더 수집하고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 전 여친이라는 사실을 안 그날 저는 다 뒤집어 엎을 작정을 했어요. 모든 사실을 알았는데 내 아이를 그 여자와 잠시라도 두기 싫었어요. 전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봐주면서 과연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을까요? 홈캠으로 확인해 보니 그 여자는 나만 출근하면 마치 자기가 그 집 안주인처럼 괴이한 짓을 여전히 했었고요. 모든 사실을 아니까 그 행동이 더 소름 끼쳤습니다. 남편에게 할 말이 있으니 빨리 퇴근하라고 한 후 저는 집에 도착해서 그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내 집에서 당장 나가줘요. 내가 굳이 내 입으로 말 안 해도 그쪽 나가달라는 이유 알죠? 그런데요. 그 여자는 생각보다 더 소름 끼치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모든 걸 알았다는 듯 말하니 이러더군요. 아이쿠, 참 빨리도 알았네요. 한 1년 정도는 가려나 했더니만. 뭐, 난 상관없어요. 나한테 먼저 이런 일 제안한 건 내가 아니라 댁의 남편이었거든. 너무나 당당하게 저에게 비웃듯 말하는 모습을 보고 역시 보통 여자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뭐라고? 이 여자 정말 정신 나간 여자네. 아무리 내 남편을 예전에 만났어도 결혼하고 애까지 낳은 사람한테 이러고 싶어요? 대체 속셈이 뭐야? 나 없는 동안 이 집에서 안주인 행세라도 하고 싶었어요? 속셈이라니. 나는 그냥 쏠쏠이 그쪽에나 대충 봐주면서 내가 받을 빚을 받은 거라고요. 그쪽 남편이 예전에 나랑 사귀면서 내 덕에 취업 준비하고 돈 쓰게 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결혼하겠다고 하고 나한테 뜯어간 돈도 한두 푼인 줄 알아요? 그래놓고는 결혼은 당신이랑 하더라.
아마 볼 것도 없는 우리 집안하고 엮이기 싫었겠지. 근데 왜 내가 하는 연락은 안 피하고 받은 거겠어요? 그쪽이랑 결혼했어도 나를 못 잊으니 이렇게라도 옆에 두고 싶어 한 거 아니겠어요? 나한테 미안한 거 많을 테니까 이렇게라도 하고 싶었나 보지. 미친년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저러니 결혼한 전 남자친구에게 붙어서 이런 괴이한 짓거리를 벌인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튼 내일부터 나올 필요 없으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요. 내 남편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버릴 테니까 그냥 주워서 쓰던가. 나는 이딴 식으로 뒤통수 치는 인간하고 살 생각 없으니까요. 그쪽이 원하던 바 아닌가요? 대신 아직 나는 이혼한 상태 아닌 거 알죠? 부정한 짓을 했다간 대가는 치러야 할 거예요. 대가라니? 뭘 어쩔 생각인데요? 내가 애를 학대한 것도 아니고 적당히 일하고 돈 받아갔는데 무슨 대가요? 내 남편이 유부남인 거 알면서 나 몰라라 둘이 연애한 거 다 증거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말아요. 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할 테니까 나한테 줄 위자료나 준비해라 이거예요. 소소? 내가 그쪽 남편이랑 바람핀 증거라도 있어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요. 나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는 않을 테니까. 저는 악을 쓰며 대드는 그 여자를 집에서 내보내버렸습니다. 그리고 화를 참지 못한 저는 현관에 대고 소리 지르며 마구 소금을 뿌렸어요. 그런데 마침 남편이 현관에 들어서는 겁니다. 여보, 대체 이게 무슨 난리야? 왜 소금을 뿌리는 건데, 어? 도우미 이모님은 어디 가신 거야? 여보, 벌써 가셨어? 태연하게 베이비시터, 아니 자기 전 여친을 찾는 남편 모습을 보니 어찌나 가증스럽던지요. 저는 들고 있던 소금을 마구 남편 놈에게 뿌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숨기고 있었던 거 다 알고 있어. 당신이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똑바로 보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뭘 다 한다는 건데? 나는 당신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야. 하늘을 우러러 부끄럼 하나 없다고? 그래. 그럼 설명해봐. 시터인지 뭔지 네 전 여자친구를 데려다 놓고 매달 돈까지 주면서 편하게 살게 했더라? 어쩐지 우리 집에 와서 애도 제대로 안 보고 맨날 외출을 하더니 다 이유가 있었어. 남편은 제가 마구 뿌리는 소금을 피하면서도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뭐? 여보, 아니 내 말을 먼저 들어봐. 그건 과거야. 지금은 아무런 의미도 없어. 의미가 없다고? 네가 그 여자를 고용하겠다고 데려온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내가 낳은 내 새끼를 그 여자에게 맡기다니 그게 어떻게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 여보, 사실은 내가 거짓말을 하려던 게 아니고 어쨌든 나도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해서 그랬어. 확실한 건 우리는 완전히 끝난 관계라니까? 밤에는 내가 부인이고 낮에는 전현이 네 부인 노릇을 했더라. 외출하면서 당신이랑 종종 만난 건 내가 모를 줄 알아? 지금이 일부 다처제 시대도 아니고 당신 어쩜 이런 해괴망측한 짓거리를 벌여? 아무리 쿨한 관계라고 해도 내가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절대 이해 못해. 우리 이혼하자.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믿을 만한 전 여자친구랑 못 이룬 사랑을 해보시던가.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처음에는 당황한 남편이 싹싹 빌었습니다. 그 똑똑한 머리로 아마 계산기를 돌렸을 겁니다.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지 말이죠. 이혼? 정말로? 여보, 나 장담할게. 그 여자 시터로 고용하긴 했지만 절대 바람은 아니야. 그 여자는 과거일 뿐 지금은 아무런 관계도 없어. 제발 다시 생각해봐. 이혼이라니. 우리 지우가 아빠 없이 크는 꼴 나는 못 봐. 남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끝까지 바람이 아니라면서 잡아떼더라고요. 자식 생각하는 사람이 이런 짓을 벌여? 이걸 보고도 바람이 아니라는 말이 나오나 한번 보자.
어디 한번 설명해 볼래? 저는 여자 SNS를 뒤지며 나온 사진들을 가장 최근 것부터 보내줬습니다. 그러자 사진을 보면서 남편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찾아봤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여자가 남편과 찍은 사진을 버젓이 SNS에 올리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수 있죠. 이게 대체 다 뭐야? 여보, 이 사진들은 대체 어디서 난 거야? 미쳤다 정말. 이건 내가 다 설명할게. 내가 설명할 수 있어 다. 믿어줘. 아마 이 여자가 예전 생각나서 사진 찍자고 한 건데 혼자 착각을 단단히 한 것 같다. 설명 필요 없어. 우린 끝이야. 당신이 나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하면 전 여자친구를 집에 끌어들이니? 게다가 내 월급으로 그년한테 보스랍시고 줬잖아? 내가 절대 그냥 안 넘어가. 오늘부터 당장 나한테 위자료 줄 궁리나 해라. 저는 우격다짐으로 남편 놈을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지은 죄가 있으니 그 인간도 집에 있을 염치가 없었는지 주섬주섬 짐을 챙겨 나가더군요. 저는 다음 날 바로 이혼 소송을 알아봤어요. 상담한 변호사님이 혀를 차시면서 드라마에 나오는 막장 사연 같다면서 실화가 맞냐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말하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외도의 증거가 사진으로 명확했고 상간녀도 남자친구가 결혼했고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전부 알고 둘이 공모해서 내 집에 들어온 거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남편 놈에게 이혼 소송을 걸고 그년에게는 상간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양육권 친권은 모두 제가 가져왔어요. 물론 양육비도 받기로 했고요. 부부의 인연은 몇 개월의 소송을 거쳐 끝냈고 남편의 전 여자친구이자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로 1,000만 원가량을 받아냈네요. 두 사람이 계속 만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만나든 말든 똑같은 인간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살면서 똥을 밟아도 어찌 이렇게 밟을 수 있는지. 아이를 보면 한동안 우울한 기분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엄마니까요. 씩씩하게 살아야겠죠? 누군가는 한 번쯤 용서해주지 그러냐고 할 수도 있지만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부부 사이는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엄청난 거짓말을 하면서 둘이 내 집에서 나 몰래 눈빛 주고받는 걸 보고 살라고요? 아니요. 저는 남편 놈이 꼭 그 여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또 속 썩일 놈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아이가 있는데 참지 그랬냐는 말보다는 앞으로 씩씩하게 아이와 잘 살라는 응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우리 집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우리 옆집 아주머니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작은 관심 덕분에 제가 모든 사실을 알았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저같이 황당한 일 겪지 마시길 바라며 저의 사연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